최근에 여러분 아마 TV 보셨을 텐데 이 스페인 영토 세우타에 모로코 난민 7만 명 정도가 몰려들은 사건, 아마 화면 보시면서 여러분도 놀랐을 것 같은데 저도 보면서 참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유럽에서 이제 반이민 정서가 상당히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스페인과의 국경 이동까지 일시 차단한다, 이런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됐고 이것이 또 EU 쪽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게 갑자기 뭐 7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있고 화면상으로 보면 뭐 바다 해안 통해서 그냥 막 벌떼처럼 몰려들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사실은 이게 모로코 지역에 일단은 굉장히 고질적인 경제난과 실업률이 겹친 결과다, 이런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모로코가 최근 7년에 걸쳐서 대가뭄이 계속해서 들어왔는데요. 이번에 특히 유럽에서 폭염이 극심했는데 이게 북아프리카에서 이제 올라온 매우 강력한 열대 고기압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모로코는 이거를 이제 직격탄을 맞은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사철마다 가뭄이 극심해지면서 식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모로코가 그동안에는 아프리카에서 5번째로 경제 규모가 클 정도로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 나라였는데 경제난이 최근 극심해졌는데요. 원래 모로코 출신 학생들이 대부분 스페인이나 아니면 유럽 지역으로 이제 IT 업계에 취업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 생성형 AI가 등장한 이후에 아하. 이 청년들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막히면서 이제 유럽 기업들도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이 청년들이 이제 취업할 길이 다 막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AI의 발달 문제도 여기에 얽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로코의 지금 청년 실업률이 30%를 넘어설 정도로 극심해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난해 9월부터 학생들이 이제 정부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 한 모로코의 학생이 네. SNS에 자신이 이제 세우타를 통해서 스페인으로 미리국을 하겠다, 이런 글을 올렸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 댓글에 스페인은 이제 이민 정책이 있어서 굉장히 열린 나라라 일단 국경만 넘어서 들어가기만 하면 아마 체류가 인정될 거다, 이런 글을 누가 올리면서 이게 삽시간에 번져나갔는데요. 여기에 청년층들이 엄청나게 고무가 됐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지역에서 한꺼번에 몰린 청년들이 세우타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지난달 30일 이 인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7만 2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월경을 시도하게 된 건데요. 사실 세우타 지역이 전체 인구가 8만 명 정도 되는 도시인데 7만 명이 몰려왔기 거의 때문에 비슷한 규모가 난민들이 몰려왔군요. 그래서 이러한 수만 명이 떼지어 몰려오는 모습이 전 세계로 보도가 되니까 유럽 국가들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제 2011년 아랍의 봄이라고 불렸던 중동 시민혁명 기간 동안에 수백만 명의 중동과 북아프리카 주민들이 바닷길, 육로를 통해서 유럽으로 몰려온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때의 공포 심리가 다시 유럽에 반영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도 모로코 가보신 분도 많을 거고요. 모로코 하면 그래도 좀 잘 사는 나라,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대규모 난민들이 스페인으로 몰려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좀 잘못 모로코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현우 기자 설명 들어보면 굉장히 최근에 가뭄 등으로 해서 어려운 경제난을 겪고 있다. 그것이 한 원인이 됐군요. 근데 보통 뭐 경우에 이렇게 이제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이어도 그렇지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국을 탈출해서 다른 나라로 이른바 난민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걸 못 가게 막든지 아니면은 뭐 경찰을 동원해서 뭐 체포를 하든 뭔가 그런 뭐가 있었을 것 같은데 모로코 당국에서는 특별한 어떤 움직임이 없었나요? 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네. 실제 이번 사태 배후는 모로코 정부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부러 놔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모로코가 지금 경제난을 겪고는 있다고 해도 여전히 아프리카에서는 꽤 잘 사는 나라 축에 속하고, 네. 그리고 모로코는 병력이 18만 명을 보유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18만 명. 꽤 예. 많네요. 예,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많은 숫자인데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그럼 이런 대규모 자국민 탈출을 도대체 왜 못 막았느냐, 이런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모로코 정부가 일부러 세우타 국경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모로코랑 스페인이 최근에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네. 이번 사태를 이용해서 모로코가 스페인의 외교적인 고립을 일으키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모로코랑 스페인은 이제 관계가 최근에 악화된 주요 이유가 모로코 남서부 지역에 위치한 이제 서사하라 지역이라고 이 지역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모로코는 계속 이곳이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사는 원주민들은 이제 모로코의 지배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하라 민주공화국이란 자체 정부를 수립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양쪽이 지금 수십 년째 대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원래 이 서사하라 지역이 스페인의 식민지였다가 독립을 한 지역이었습니다. 모로코가 이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지금은 대부분 지역을 이제 모로코군이 점령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곳이 사실 화학 비료의 주 재료인 인산염이 많이 출토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지금 모로코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인접국인 알제리까지도 이곳을 계속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스페인 정부는 이러한 이제 분쟁이 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서사하라 문제에 대해서 중립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2022년에 이제 스페인 정부가 갑자기 이제 사하라 민주공화국을 이제 지지해주기 시작하면서 예, 모로코랑 관계가 굉장히 악화가 됐습니다. 모로코에서의 분리독립을 지지하는 그런 쪽으로 갔군요.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 스페인이 이제 알제리와도 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모로코 정부와 굉장히 관계가 악화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모로코 정부 측이 일부러 방조를 한 것이고 세우타로 가는 길을 열어줘서 스페인의 유럽 내 고립을 유도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그냥 스페인 엿먹어라 약간 모로코가 그렇게 한 거 아니냐는 얘기네요. 근데 최근 뉴스 보면은 이제 유럽 국가들이 스페인과의 뭐 국경도 닫고 굉장히 이제 스페인과의 관계에서 좀 단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던데 그 이유는 또 왜 그렇습니까? 네, 이거는 지금 스페인을 이끌고 있는 페드로 산체스 총리와 이 스페인 내각에서 네. 최근에 발표한 친이민 정책과 관련을 이거를 좀 철회를 하라 압력을 넣기 위해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단절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민이 몰려올 것에 대한 공포가 다른 유럽 국가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친이민 정책을 취하는 스페인이 좀 고립되고 있는 형국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번 사건 이전에 산체스 총리가 이제 친이민 정책을 발표하면서 자국 내에 50만 명에 달하는 이제 불법 이민 또 망명자들에 대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주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들어왔던 인력들이 주로 뭐 범죄나 노동 착취에 악용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기 때문에 스페인 정부에서는 이거를 막고자 실시한 정책이었는데 현재 이탈리아나 이제 다른 유럽의 우파 정권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때마침 이제 이런 세우타에서 이제 대규모 불법 월경 사태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런 사태까지 일어났는데 어떻게 계속 친이민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느냐, 폐기해라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상당수 유럽 국가들은 스페인과의 국경 개방 조약이었던 쉥겐 협정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아니면은 쉥겐 협정 대상국에서 스페인을 퇴출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쉥겐 협정이라는 거는 이제 EU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이제 국경 검문 없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조약인데 네. 여기서 퇴출되는 건 사실상 EU에서 이제 쫓겨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스페인 정부는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페인 정부는 이제 유럽 국가들의 반발을 이해를 한다고 하면서도 이건 좀 오해가 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시행하려는 친이민 정책은 이미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이제 정책이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적용 안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그 동안에도 뭐 수천 명, 수만 명 규모로 세우타에서 미리크 구시도가 있었는데 네. 그때는 유럽 국가들이 아무 소리를 안 하다가 왜 이번에만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우타로 대규모 난민 행렬이 들어간 거는 이제 2010년대 이후로 수차례 발생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유럽 국가들이 전부 이제 스페인의 내정 문제다 그러면서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번에 한 번에 7만 명 이상이 한꺼번에 넘어온 거는 이제 사상 최대 규모라서 더 뉴스가 되기도 했긴 했는데요. 그런데도 10년 넘게 관심들이 없다가 갑자기 왜 관심을 갖느냐 이러면서 스페인 정부는 반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워낙 뭐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국제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어쨌든 유럽 국가들로서는 이제 이렇게 이민자들이 대규모로 몰려오는 이런 상황이 정말 현실화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안보 문제 또 범죄 문제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앞으로 이 유럽의 이민자에 대한 정책 어떤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까?
네, 사실 벌써 이렇게 생긴 공포 심리를 이용해서 유럽 각국에서는 아마 극우 정당들이 다음 총선이나 아니면 여러 대선들에서 많이 이기지 않을까, 그리고 또 반이민 정책이 많이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공포증도 커진 상황인데 예, 이제 아프리카 난민까지 예, 문제가 나오면서 네. 자칫 이제 유럽 연합의 그 국경 이동 조약, 쉥겐 조약은 완전히 파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 동유럽 국가들은 이제 서유럽 국가들의 친이민 정책, 그리고 EU 집행부의 이제 인권 차원에서의 이민자 배려 정책에 굉장히 반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앞서 말씀드린 아랍의 봄 2011년 이후에 수백만 명의 이슬람 난민들이 이제 국경지대에 밀려왔던 경험들도 있고, 그리고 이 난민들 중에 또 테러리스트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안보상 피해가 컸던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러시아에서 징병과 전쟁을 피해서 왔다는 난민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스파이가 또 발견됐었습니다. 네. 이제 몰도바나 발트 3국 같은 러시아 인접국에서는 이 스파이들이 이제 금권 선거를 하거나 또 자금 살포를 하다가 이제 경찰에 체포된 사례들이 나왔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런 정책들이 이 쉥겐 조약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게 되고, 예전처럼 EU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뭐 국경 검문소가 다시 설치되고 장벽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리고 자유로운 이동이 억제되면 EU가 정말 뭐 분열이 되거나 아예 해체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제 EU가 만약에 깨질 경우에 가뜩이나 미국의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유럽의 안보가 굉장히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네. 지금은 사실 나토 회원국들끼리 이렇게 뭐 무기나 물자, 군사 수송에 있어서 쉥겐 조약 덕분에 이제 쉽게 통과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깨지게 되면은 이제 러시아에 대항할 만한 유럽의 공동 안보 체제 구축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커질 거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결국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건 러시아이기 때문에 지금 EU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약해진 결속력을 다시 높일 것이냐 이런 대안들도 지금 강구가 되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아, 유럽으로서는 정말 설상가상의 상황이네요. 예, 러시아에 대한 공포. 그렇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국방비도 올리고 막 하는 참이었는데 또 이 아프리카에서 몰려오는 난민들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EU 내부의 결속력은 약화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 어쨌든 방위 우산도 갈수록 지금 약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EU의 생존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생겐협정이 만약에 그냥 무력화돼 버리면 우리 국민들 유럽 여행하는데도 이게 상당히 좀 애로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예전처럼 비자를 각국마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 이게 우리랑 전혀 관련 없는 것 같지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현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